오늘은 드라마 정년이에서 문옥경이 주연으로 활약해 대성공을 거둔 바보 온달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드라마 특집이라 생각하시고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바보 온달. 먼저 온달의 아버지에 대한 얘기는 기록이 전혀 없으니 패스하고요. 어머니는 두 눈이 먼 장님이었다고 해요. 아버지가 없으니 일을 해서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을 뿐더러 어머니도 장님이라 일을 못했죠. 그래서 온달은 매우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옷 살 돈이 없어서 다 떨어진 옷을 입었고 신발도 못 구해서 다 해진 신발을 신고 다녔죠. 게다가 밥 해먹을 쌀도 못 구해서 항상 구걸을 해서 밥을 빌어다 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거짓골을 하고 밥이나 구걸하러 다니는 온달을 보며 바보 온달이라고 불렀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바보라는 단어가 한자로는 우매할 우자인데 이 우자가 다르게는 어리숙한, 순수한, 착한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설에 따르면 온달은 너무 가난해서 산을 뒤져서 먹고 살았는데 귀한 약재를 발견해도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주거나 적은 대가만 받고 넘겨줬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이런 모습을 보고는 바보라고 불렀는데 온달이 그걸 듣고도 별말 없이 웃어넘기자 사람들은 그를 더욱 바보 취급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주변에서 항상 남한테 잘해주고 뜯기기만 하는 사람을 보고 참 바보 같다 라고 하잖아요. 이처럼 바보 온달도 진짜로 지능이 낮은 게 아니라 그의 남루한 행색 때문에 혹은 그의 착한 성격 때문에 붙어진 별명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초에 그가 진짜로 지능이 낮았다면 전쟁을 지휘하는 장수가 될 수 없었겠죠. 장수는 무예에도 출중해야 하지만 그보다 전술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평강공주. 어쨌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바보 온달이라고 놀렸는데 이 소문은 심지어 왕궁에까지 퍼집니다. 평원왕에게는 평강공주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녀가 울 때마다 왕은 항상 이렇게 놀리곤 했습니다. 여인이 우는 소리가 이리도 시끄러우니 귀족 집안에 시집을 가기엔 글렀구나. 너는 나중에 바보 온달에게나 시집을 가야 되겠다. 시간이 흘러 딸이 16살이 되자 평원왕은 그녀를 동부의 고씨에게 시집 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주가 대뜸 이렇게 말하는데요. 대왕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중에 바보 온달에게나 시집을 가야 되겠다 라고 하셨는데 이제 와서 무슨 까닭으로 말을 바꾸려 하십니까? 필부도 거짓말을 하려 하지 않는데 하물며 지존께서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왕노릇하는 이는 실없는 소리를 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지금 대왕의 명이 잘못되었으니 소녀는 감히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노하여 말합니다. 네가 나의 명을 따르지 않는다면 너는 내 딸이 될 수 없다. 내 딸이 아니면서 어찌 함께 살 수 있겠느냐. 당장 궁을 나가거라. 이 정도 되면 굽힐만도 한데 평강공주는 끝까지 굽히지 않고 그 길로 보석과 팔찌 수십 개를 챙겨서 궁을 나가버립니다. 길에서 한 사람을 만난 공주는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온달의 집을 아십니까? 바보 온달 말이오. 저쪽으로 가보시오. 그렇게 온달의 집을 찾아간 공주는 그의 어머니를 만나 인사를 드리는데요. 온달을 찾아왔습니다. 혹시 온달은 어디 있습니까? 냄새를 맡아보니 향내가 보통이 아니고 손을 만져보니 매끄럽기가 솜과 같으니 필시 천하의 귀인인 듯합니다. 헌데 귀인께선 누구의 꿰매 빠져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내 아들은 가난하고 보잘것이 없으니 귀인이 가까이 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지금은 굶주림을 참다 못해 산속에 느릅나무 껍질을 벗기러 간 지 오래되었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공주가 온달을 찾으러 산에 다다랐는데 때마침 산에서 내려온 온달을 만납니다. 공주가 온달에게 대뜸 혼인을 하자고 하자 온달은 버럭 화를 내며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 놈은 필시 사람을 홀리러 온 여우나 귀신이 분명하니 가까이 오지 말라. 온달이 도망쳐버리자 공주는 하는 수 없이 밖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음날 아침이 되자 공주는 다시 온달의 집을 찾아가
사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온달의 어머니가 귀인을 모실 형편이 아니라며 반대하자 평강공주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옛말에 한 말의 곡식도 방아를 찧을 수 있고 한자의 배도 바느질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마음만 맞으면 되지 어찌 꼭 부귀한 다음에라야 함께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온달과 혼이 난 평강공주는 챙겨온 보석 팔찌를 팔아 밭, 집, 노비, 소, 말, 그리고 기물까지 살림살이를 싹 다 사버리는데요. 이때 공주는 온달에게 말을 사오라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냥 시장에서 파는 말은 사지 마세요. 잘 보다 보면 나라에서 키우던 말 중에 병들고 말라서 쫓겨난 말이 있을 겁니다. 그 말을 골라서 사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온달이 말을 사와서 공주가 부지런히 먹이고 기르니 말은 금세 건강한 말이 됩니다. 영웅 온달. 고구려에서는 매해 3월 3일에 사냥대회를 열어서 잡은 짐승으로 하늘에 제사를 올렸습니다. 이날도 왕과 신하, 병사들이 사냥을 나섰는데 이때 온달이 일전에 산 말을 타고는 혼자 다 씹어먹어 버리는데요. 사냥 실력이 출중하던데 이름이 무엇이냐? 온달이라 하옵니다. 온달? 그 바보 온달? 하하, 예, 맞습니다. 이름을 들은 왕은 깜짝 놀랐는데요. 하지만 그는 아직 온달을 사위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북주의 군대가 요동으로 쳐들어오자 왕은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 그를 맞아 싸웁니다. 이때 온달이 선봉에 나서 적병 수십여 명의 목을 베며 맹활약을 하는데요. 그러자 일본 군사들의 사기가 올라 고구려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포상의 시간이 찾아오자 사람들은 모두 온달의 공이 제일 높다고 칭송했습니다. 그러자 이야말로 내 사위다 라며 사위 자랑을 해대는 평원왕. 왕은 온달을 사위로 받아들이고 그에게 대형이라는 벼슬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온달은 왕의 절대적 신임을 받으며 나날이 권세와 위엄을 더해갔는데요. 시간이 흘러 평원왕이 죽고 영양왕이 즉위하자 온달은 그를 찾아가 이렇게 아뢰입니다. 지금 신라가 우리의 한강 이북의 땅을 차지하여 자기들의 군현으로 삼으니 그곳의 백성들이 애통하고 분노하여 한시도 고구려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컨대 대왕께서 저에게 병사를 내어주신다면 반드시 우리 땅을 되찾아오겠사옵니다. 왕의 승인을 받은 온달은 출정을 나가기 전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빼앗긴 땅을 되찾지 못한다면 나는 절대 돌아오지 않겠다. 하지만 결국 온달은 신라군과 싸우다가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죽고 맙니다. 온달이 죽자 사람들이 장례를 지내려 했는데 이상하게도 관이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그러자 평강공주가 다가와 관을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이제 돌아가십시다. 그제서야 관이 움직여 장례를 치를 수 있었는데요. 왕 또한 온달의 전사 소식을 듣고 매우 슬퍼했다고 합니다.